지금 이렇게 보면 김기혁하고 이수빈 팀이 되겠네요. 그죠? 김기혁하고 이수빈 팀이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좀 내용이 작으니까 조금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은 이수빈하고 김기혁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홈페이지 심폐소생술이랍니다. 음, 일단 계획을 봤더니 정보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구현하고 시제품 데모를 만들고 테스트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뭔가 정보를 찾기 쉬운 뭐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 홈페이지 자체를 건드리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아무래도 그 저희 학과 홈페이지도 너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나 그런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문제점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가독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각 뭐 이런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서를 내긴 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구체적인 부분이 뭐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요. 지금 여기 보면 JSP하고 DB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은 JSP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스프링 부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 팀이 어디까지 진행을 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 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은 여기 뭐 여행 관련된 홈페이지를 구현하겠다는 팀인데 여기는 이제 변동훈하고 임수빈이 둘이서 이제 만드는 거고 트래블 리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봤더니 어쨌건 여기도 이제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좀 다른 점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 안 쓰고 그러니까 로컬에다가 서버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크라우드를 쓰다 보면 사실은 비용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건 뭐 편리한 점이 많으니까 어쨌건 이 팀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 전반적으로 화면을 보면 게시물이 이쪽에 나타나고 검색 기능과 지도 기능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앱이라면 뭐 그렇지만 이게 만약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메뉴가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사실은 게시물을 보여주는 거나 검색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너무너무 예제가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금 깊이가 좀 약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 보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리뷰하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실시간 검색어나 여행지 추천 목록 이런 게 나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피드백 보낼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실시간 검색어나 이 추천 목록이라는 게 그 기존에 있던 API를 땡겨다 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모은 정보를 가지고 딥러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지가 좀 불명확한데, 만약에 API를 쓴다면 이거는 뭐 정말 하루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어쨌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도도 어떤 애를 쓸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지도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이거 뭐 API만 갖다가 붙였으면 그냥 이것도 뭐 한 5분 10분이면 해결되는 거에다가 어 장소에 대한 그 정보만 있으면 사실은 뭐 화면에 뿌리거나 이런 것들은 API가 대부분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 홈페이지인데, 조금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조금은 접근 방법을 좀 색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를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여행과 관련된 웹사이트나 앱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구성도기 때문에 DB 정보, 그러니까 뭐 아마존에 있는 아마존 쪽에다가 클라우드에다 DB 설치하고 그 이제 표출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다 그러는데, 메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뎁스가 좀 있거나 개수가 좀 더 있어야 이게 한 학기 프로젝트로 의미가 있죠. 요렇게만 가지고는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마존에다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 네, 뭐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뭐 그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에서 해보는 경험도 좋지 않을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DB는 카카오 API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지도는 이제 금방 해결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도 뭐 아주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이디어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존 소스를 그냥 짜집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좀 그러지 않고 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할 때 외부에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진행된 내용을 설명해 줄 때 각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뭐 내용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팀은 휴먼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하겠다는 팀인데, 이 팀도 내용을 좀 보면 여기는 봤더니 박준서하고 김상호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 같고요. 머신러닝을 이용한 깔끔히 스탠드라는 걸 만들겠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기존 LED 스탠드에 3D 프린팅 모델링을 추가하고, 뭐 3D 프린팅으로 뭔가 껍데기 같은 걸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모델링을 추가하고 USB 포트를 추가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스탠드 전원을 같이 공급하는 방법을 쓴답니다.
3D 프린팅 모델링을 추가함으로써 라즈베리 파이와 USB 포트가 외관으로 보이지 않아서 시각적으로는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정착을 해서 책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얘가 평소와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주제 같은데, 이게 사실은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할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정확하게 뭘 머신러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평소와 다른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굳이 머신러닝이 필요한 건지, 왜냐면 이건 그냥 오픈 CV 가지고 패턴 몇 개만 두면 이게 기존이랑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 같은데, 어쨌건 다음 주에 요 팀도 다음 주에 요거에 대해서 관련된 진행 상황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딥러닝을 쓰고 어떤 머신러닝 방식으로 하는지, 사실은 그런 게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법을 이용할 건지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팀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이고요.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팀으로는 저희 중에 RPA하고 관련된 그 팀들이 있어서 이 팀에 대해서도 잠깐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RPA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렇게 요거 가지고 뭐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백상현, 한상훈, 홍영실, 박상은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RPA가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해보라 그랬고, RPA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럼 저희가 동영상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RPA라는 게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로봇이 똑같은 동작 하듯이 소프트웨어가 로봇처럼 동일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 엑셀에 있는 매크로 기능 같은 거를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RPA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팅이나 이런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굉장히 비전이 좋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RPA라고 하는 애는 요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수준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돼서 지금 현재 AI랑 붙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로봇에다가 AI가 붙은 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완전 자율로 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대부분 사람이 수동으로 보통 자동으로 처리할 동작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RPA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RPA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여러 분야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학생들한테 RPA를 이용해 가지고 뭐 간단한
간단한 기능을 한번 처리해보자. 그래서 자동 처리 기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학생들 각자에게 제가 데이터를 좀 받았고요. 여기 말고 저희가 같이 또 하는 다른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친구를 시켜서 사실 그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도 한 2주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RPA 기능을 이제 구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RPA가 어떤 거고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간단한 게 아니라 요번에 그 학생들한테 냈던 그 기능이 영화 티켓팅 같은 거 각자 주제에 맞춰 티켓팅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제출한 학생들이 뭐 국민청원 하는 거, 그 다음에 티켓 자동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은 확인 중이고요.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RPA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RPA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주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만들었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이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단 첫 번째는 영화 티켓팅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 RPA 화면인데 RPA는 지금 보듯이 여러분이 만드는 기능들을 이렇게 뭐 클릭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동작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행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웹사이트를 직접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이렇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버튼 클릭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위치를 클릭을 해서 예매 기능이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 수강 신청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티켓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능을 하고 나서 여기 QR 코드가 뜨면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QR 코드를 이용한 결제를 이제 하시고 나면 결제 처리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RPA를 통해서 이렇게 다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실제로 그 정확하게 이 티켓팅이 됐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PA라는 기능 자체가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는 저희가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긁어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메일로 뿌려주기 위해서 이제 하던 동작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학과 공지를 눌러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웹사이트를 열고요. 저희 학과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학과 공지 버튼을 누르고 학과 공지에 있는 정보를 크롤링을 합니다. 크롤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메일에 적어서 해당된 학생한테 보내면 학생은 이런 정보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수집한 URL 정보를 적어줬기 때문에 이 메일을 받은 학생은 클릭을 하면 바로 학과 공지에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도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만들 수 있고요. 그 아마 요거 저랑 한 2주 진행한 친구들은 요 정도 기능은 여러분이 스스로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예제를 통해서도 기능은 다 봤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스크래핑 한다거나 뉴스를 스크래핑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나 어떤 티켓팅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것들이 RP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PA 팀까지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뉴 비즈니스라고 해서 요거는 또 좀 다른 팀인데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고 하는 팀입니다. 여기는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뉴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저희하고 연관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어떤 그 도구가 돌고 있습니다. 도구가 도는데 이 도구가 이게 어떤 시스템이 멀쩡한지 안 한지를 이제 체크하는 기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는 그런 분석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능을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현해야 되는 애가 어떤 애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종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뭐 스크립트에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객체가 멀쩡하냐, 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해놨고요. 세부적으로 얘네들을 하면서 뭐 어떤 분석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정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정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사실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완전히 무에서부터 만드는 건 아니고요. 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옛날에 간단하게 좀 진행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쨌건 저희가 분석기를 만들 건데 분석기는 수행을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만들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는 이번 주 주제를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그 메뉴에 해당되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메뉴 밑에 이렇게 더킹이 가능한,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그런 애를 한번 여러분 뭐 구현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붙네요. 이쪽에 딱 붙어야 돼. 됐네요. 어쨌건 더킹 가능한 애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도 더킹 가능한 애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기능을 눌렀다 뗐다 이러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붙였다 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기능은 일반적인 오픈 소스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 사서 옛날에 구현을 한 겁니다. 그렇긴 한데 요거 그냥 진짜 구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한번 구현을 해봐라 라고 했고, 여러분이 이 뉴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메뉴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열어내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소스로 되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열면, 예를 들면 테스트 하는 애가 있는데 요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열면 여기에 이미 그 아까 봤던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읽어내는 거죠. 정보를 읽어내면 그 읽어낸 것들이 여기 보면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아까 전에 봤던 그
항목들로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항목들과 테스트 케이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트리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게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 트리에다가 이벤트 주는 것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눌러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분석을 하겠냐 그러면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서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화면에다가 지금은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어떤 특정 태그의 어떤 정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바깥으로 뿌려주면서 얘가 멀쩡한지 안 한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 여기도 여기 존재하지 않는 태그 분석 뭐 가상 태그 뭐 이런 게 있나 순서가 좀 다르네요. 그죠? 제가 이건 나중에 맞추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얘는 어디에 있는 애고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종속성 분석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누구랑 연관됐는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면에다 이제 뿌려주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실제로 시스템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애들은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코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엉뚱한 코드가 있거나 엉뚱한 일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도와주는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쨌건 나중에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태그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태그의 물리 태그, 뭐 가상 태그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이런 내용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 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보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듯이 요건 또 깨졌네요. 그죠? 보듯이 저희가 아니죠. 제가 거의 웬만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구성을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놓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요걸로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갖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능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이거를 얼마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제가 옛날에 했던 애라서 이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애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이제 회사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더 있으면 그 내용들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혹은 조금 더 하면 오랫동안 이런 도구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거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노력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메뉴를 좀 더 추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